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CEO들 사이에는 경제학자나 경영학자가 아닌 심리학자에게 경영의 고충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1%의 리더들은 왜 심리학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일까요? 그 주인공은 테드 강연 5,700만 조회수를 달성하며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본 테드 강연 탑5의 기록을 세운 미국 최고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입니다. 세계적 경영인들이 심리학자를 찾아간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시대의 흐름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부터 사회적인 구조 혁신까지 변화의 강도가 거세고 복잡해지다 보니 많은 리더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을 도모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아무도 이러한 고충을 헤아려 주지 않아 리더들은 항상 외롭습니다. 미국 최고의 심리학자이자 뉴욕타임즈 1위에 5번이나 오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브레네 브라운은 최근 7년 동안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기업부터 포춘 50 기업까지 성공한 기업의 리더들을 인터뷰하고 40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한 끝에 압도적 성과를 내는 리더십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간의 연구의 완결판인 리더의 용기를 책으로 펴내 이런 대담한 리더십을 기르는 방법을 자세하게 풀어냈습니다. 이 책은 단숨에 미국 시장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중입니다. 저자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리더십의 형태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새로운 기업 문화를 주도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강력한 통제와 보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 했던 마키아벨리즘 리더십은 더 이상 통하지 않죠. 그들은 단순한 동조와 진심 어린 공감을 구분할 줄 알고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합니다. 또한 수평적이고 기회균등한 조직 문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가치관을 추구하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대담한 리더를 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레네 브라운이 책에서 말하는 잘못된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이런 구닥다리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유연하면서도 생산력 있는 조직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우니 만약 여러분이 리더의 위치에 서 있다면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도록 하고 조직원이라면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진 기업에서는 얼른 탈출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무기로 삼는 경우입니다. 매번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더 잘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팀원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리더들은 이런 리더십을 거부합니다. 리더로서 조직의 위기감을 느낀다면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비판을 자기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비판은 주로 두려움이나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나 한마디씩 하는 건 매우 쉬우며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리더는 의견을 제시하고 위험을 감수합니다. 좋은 리더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이지 비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유형은 완벽주의형 리더십입니다. 무슨 일이든 빈틈없이 해내는 모습이 멋있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리더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타입입니다. 실패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에 조직원들을 다그치고 칭찬을 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피드백을 주지 않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리더는 조직원들의 피를 말리게 합니다. 자신과 함께 일했던 팀장님이나 임원들 혹은 사장님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 좁은 리더십을 보였던 순간들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책 리더의 용기에서는 그 밖에 13가지 유형의 잘못된 리더십 유형들을 소개하는데 이들의 공통된 문제가 바로 용기의 부재라고 보는데요. 조직의 위기가 닥치면 리더 역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확신을 갖기도 힘들고 불안감에 와해되는 팀원들을 결속시키기도 어렵죠. 용기가 부족한 리더에게는 방향성이 다를 뿐 팀에게 해악이 되는 특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자는 위기를 돌파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대담한 용기를 가진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용기 있는 리더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리더라도
대담하게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기는 특별한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저자는 용기는 타고난 것이 아니며 학습을 통해 누구나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보다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글로벌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리더 빌 게이츠인데요. 그는 1분 단위로 촘촘하게 짜인 스케줄로 시간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1년에 3-4번은 재단의 모든 직원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멀린다는 브레네 브라운을 만난 후 취약성을 드러내는 일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조직원과 경영진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신뢰와 공감을 쌓을 수 있었고, 이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취약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취약성은 세상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정서입니다. 취약함 없이 용기를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려고 용기를 낼 때 취약함을 느낍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위해 용기를 낼 때도 취약함을 느끼지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투자 물건에 투자하는 순간에도 취약함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즉, 용기를 내는 것은 곧 내가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약해지지 않으면 사랑을 쟁취할 수도 없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피드백과 문제 해결, 의사결정 등 대담하고 용기 있는 리더십을 위한 모든 능력은 취약성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겁쟁이고 불확실성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용기 있는 자는 그저 깡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자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갑옷을 집어 던지고 나의 취약성과 직접 마주할 때 진정한 용기가 나오는 법이고, 그 용기를 발판 삼은 리더십은 대담한 리더십이라 부를 수 있겠죠. 나는 기업을 경영하지도 않고 조직의 리더도 아닌데 왜 리더십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리더인 거죠. 이끄는 사람이 될 것인지 끌려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돌파구를 찾고 허물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빛나는 아이디어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모두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 용기 있는 리더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